네,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 만나서 시장 전략 들어볼 거고요. 종목 소개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을 제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핫했던 종목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부진 속에서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바이오다인인데요.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여기 18,0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달성을 했어요. 지금 한 50%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2차 가볼까요? 이게 이제 바이오다인이 지금 현재 18,000원 뚫더니 바로 2만 원대에서 2만 원 원래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 거치지 않고 2만 원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제 이게 약했었는데 이제 로슈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액상 세포 검사 관련해서 이제 블로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제 자궁 경부암 조기 검진 관련해서 이제 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로슈가 인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고 요게 앞으로 이제 매출에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기를 이제 로슈에다가 했다라는 건 글로벌 빅파마가 선택했다라는 건 믿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봤을 때도 보수적으로 봐도 8천억 정도 시총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25,000원까지도 봐도 되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2차 목표가 25,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목표가 대략 한 2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도 생각해야겠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으로 수익까지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롯데관광개발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참 시장의 부담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10거래 연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모멘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롯데관광이 10,000원대가 어떤 굉장히 저항선이었고 못 들어왔는데 전일자에 외국인들이 60만 주를 한꺼번에 매수를 했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 기관들이 한 50만 주를 계속 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국경절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이 오고 있고 크루즈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12,000원 잡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하나 더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게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과거에 비싼 금리 10% 이상에서 자금 조달했던 게 이제 그거를 다시 조정 중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금리를 비싸게 한쪽에서는 조정을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흑자가 나고 있고 3분기부터 이제 2분기부터 흑자가 돌아섰고 3분기, 4분기 점점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서 리파이낸싱 안 해주면 우리 그럼 증자하겠어. 그러면 혹시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더 매수 찬스입니다. 혹시 안 사신 분이라든가 들고 있는 분도 왜냐하면 그거를 조달해서 비싼 금리를 갚아버리면 지금 현재 영업이 흑자되고 있고 사업도 순항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롯데관광개발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 이용과 카지노 이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롯데관광이 10,000원 올라섰고 12,000원까지 혹시 리파이팅 한다면 15,000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럼 보유를 해봐야겠죠.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CJ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9월 3일에 매수하고 한 13% 정도 수익이에요. CJ 하면 전 올리브영 먼저 생각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올리브영도 있고 CJ CEO 물론 안 나가죠. CJ E&M 네. 엔터의 명가죠. CJ 제일제당도 있고 CJ 제한통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시웨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조 5천억의 시가총액인데 자산 총계가 거의 18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그러니까 두산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다른 엄청나게 비싼 지주회사들 많은데 CJ 두산 두 회사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자회사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 다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고 올리브영 지분도 51% 들고 있고 혹시 상장을 안 하더라도 100% 자회사로 만드는 거 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했고 외국인들은 15%대에서 이제 팔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 중이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13만 원 목표가 잡았지만 사실 20만 원을 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만
원 목표가 현재 가격은 12만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외국인도 추가 매수 가능성이 열려있다 조언 주셨잖아요. 혹시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 더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뭐 지주회사 중에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해서도 꼭 포함돼야 될 주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CJ가 자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좀 엄청나게 이제 소외됐는데 네. 최근에 CJ, CGV라든가 CJ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CJ가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이게 이제 20만 원 뭐 거의 이제 15만 원 갔다가 조정 나왔는데 굉장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간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올리브영 상장을 하든 아니면 100% 자회사를 하든 최가 보고는 이제 요게 좀 하나 있으면 그 상속 그거가 지금 이제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실적대로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CJ입니다. 가장 저평가된 지주회사라는 판단 속에 모아가는 전력도 지금부터도 괜찮습니다라는 의견 저희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자, 매니저님 오늘 그럼 저희는 어떤 종목으로 좀 강하게 투자에 나서봐야 될지 궁금해요. 섹터부터 한번 공개해볼까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단기 이슈일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런데 뭐 미국에서 항만 관련 파업했을 때 해운 관련주를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네. 북중미 물류 파업이 지금 현재 곧.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요. 네. 단기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살짝 달아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미국 동부 걸프 연안 항구에서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97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매니저님 몇 년생이세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공급망 위축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뭐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기대감 있어요. 북중미 쪽에서 이제 이게 서쪽 LA 쪽에서 아니고 이제 그 동부 해안에서 지금 이제 파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몇십 년 파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을 텐데 그런 관련했을 때에 이제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운 관련주들이 이제 고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 파업을 안 하더라도 이 회사는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찾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너무나 이 회사들 중에 그 중에 이제 파업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어떤가 또 하나 실적 이제 BDI 지수가 현재 2,1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업을 하듯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수는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BDI 지수는 현재 1,700대에서 2,000 넘어서 2,100선에서 지금 현재 고가에서 그 횡보 중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돼서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수는 컨테이너 물류 거기다가 이제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컨테이너 안에 박스 안에 넣는 거를 컨테이너 지수라고 하고 BDI 지수라는 건 벌크, 그러니까 석탄, 석유라든가 해운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탱크 안에다가 넣는 거를 갖다 BDI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다가 실어 나르는데 왜 따르냐?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는 뭐 가전 뭐 이런 것들 IT라든가 뭐 이런 가구라든가 들어가는데 BDI 지수는 석탄, 석유, 원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자재 그 어떤 물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지수랑 BDI 지수랑 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BDI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오늘 골라주신다고 해요. 물류 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운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측하실 것 같은데요. 저평가됐다. 일단 오늘 주가만 놓고 볼까요? STX 그린로직스가 6.9%로 가장 탄력이 좋고요. 페노션이 2%, 흥하해운이 1%대 상승입니다. 그리고는 HMM이 보합해서 등락 중이고 대한해운은 오히려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볼 종목은? 그러니까 HMM, 페노션, SX 그린,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흥하해운이 잘 움직이니까 흥하해운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는 건 대한해운입니다. 그럼 오늘 조정받고 있어서 오히려 매수 기회 될 수 있을까요? 예, 대한해운이 시총이 이제 6,70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3,500억 정도 올해니까 그러니까 3,500억인데 HMM은 물론 14조대의 뭐 시총이고 그러니까 싱하해운은 6,000억대, 5,600억 비슷한 시총인데 여기는 대한해운은 3,500억의 영업이익인데 흥하해운은 350억,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데도 시가총액 저번에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흥하해운은 유통지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대주주 지분이 뭐 7,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매집이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싸니까 올라가는데 대한해운은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유통지수가 좀 있다 보니까 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기에 벌써 이제 9,2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 2,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6,700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3,500억 예상하고 있는데 4,000억을 넘었을 수 있고 현재 BD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더 4,000억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주 환원이 좀 약해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은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 그러면서 12% 갔다가 7%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 측면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이런 원재료를 운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 옛날에 저거 이제 한진해운 인수했던 SM 하이플러스가 대주주고요. 연기금이 6% 들고 있고 외국인이 8%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을 이제 6천억대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다 매각도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빚을 갚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빚도 갚고 실적도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차입금을 갖다가 30% 이상 이렇게 갚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운반선도 갚고 부채도 줄면서 흑자 돌아오고 있고 BDI 지수고 혹시라도 북미 시장에서 이제 해운 파업을 한다면 가장 수혜주가 되는 실적이 뒷받침은 대한해운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000원. 3,000원 잡고 가도 1조가 안 되는 회사다. 너무나 싼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되게 낮게 잡겠습니다. 네. 1,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낮다라는 건 계속 보유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배당을 한번 주총해서 배당 좀 해라.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이렇게 뭐 하느냐라고 한번 얘기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중 최고치가요 3,1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는 2,000원에 걸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네요. 대한해운을 저희가 물류 관련해서 기대하며 담아보겠고요. 여러 해운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HMM 뭐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조기준 매니저님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해운에 대한 매력을 기억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3,000원, 손절 라인은 쭉 보유하자라는 의미에서 1,500원 기억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밴드나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밴드에 네이버 밴드, 이제 녹색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고 보시면 이제 조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와 있고 또 텔레그램도 MBN골드 조기준 검색하시면 최근에 핫한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이와 관련돼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고요.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방송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종목이 나올 때 무료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쉬어가고 휴일 잘 쉬시면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무료 방송을 하는 날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밴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업로드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알림 설정 같은 거 하셔서 정보들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지나가는 사이에 지수는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를 나타내네요. 현재 2,619억 원가량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3시간 동안 어떤 장이 펼쳐지게 될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계속해서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